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 국어강사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 법원직 국어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해설과 또 총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설 강의에 다 담아놨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기서 좀 자제를 하고 전체적인 어떤 틀이나 어떤 기존 시험하고 좀 달라진 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공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 수고하셨고 또 1년 동안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잘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2023년 법원직 총평을 내리기 전에 이제 상대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킬러 문제라고 할 만큼 뭐 어렵고 막 못 풀고 이런 문제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본다. 거의 다 이제 중 정도 혹은 중상 정도에서 머무는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오셨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역별로 좀 한번 보자면 문법이 작년에 많은 수, 이렇게 10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문법 수는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이건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법원직이 패턴이 정해져 있는 영역별로 문제 수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치우침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나왔던 문법 문제 수를 줄였고 문법 문제 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접사 문제나 아니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렇게 높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은 현대국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중세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문법 공부가 조금 안 돼 있었던 분들은 좀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새롭게 이제 원래 문법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법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내에 있는 문법들은 확실하게 공부를 초반에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 나중에 미루시면 문법 공부를 되게 하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겪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고전시하고 현대시 이걸 두 개를 묶었을 때 시가에다가 무게중심을 쏟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존의 법원직에서는 이게 한번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계속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엔 이걸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왔던 작품들이 생소하긴 해도 생소한 작품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현대시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데는 산문으로 줄글로 다 써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냈던 문제 틀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문제 어떤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거 산문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지막 시간인가 전전 시간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법원직은 지문의 길이가 늘어났을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실제로 문제를 보니까 내가 원했던 혹은 내 독해를 했던 부분들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다면 문제 요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고전과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수는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읽으면서 좀 허덕댔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다음에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문에 대한 그러니까 저 정도 길이는 수능에서도 저 정도 길이를 잘 뽑아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냈다는 얘기는 물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고 또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산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 글을 읽고 머릿속에 남기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것은 사실적 이해에 대한 문제 비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물어보는 질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현대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제 시가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특정 소재에다 밑줄을 그었고 5문제를 냈을 때는 전부 다 주제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적 이해에 대한 내용 파악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제가 이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내용이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형식이 이제 표현상 특징과 서술상 특징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제가 세 가지를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때 방향을 잡으실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론,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형식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웬만하면 한 문제씩 내려고 하고 문제수가 한 문제가 더 늘어나면 사실적 이해 문제를 한 문제를 더 내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셈이 되니까 다음 해도 또 그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충실히 해왔던 분들은 이런 문제, 특히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문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문학의 지문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앞쪽에 있는 이 소설 파트, 그러니까 산문, 문학의 산문 파트의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비문학에 힘을 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걔까지 어렵게 내버리면 이 제한된 시간에는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독해 요소를 조금 줄이고 이제 문제도 선지를 이제 너무 쉽게 만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독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비문학이 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비문학이라는 파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9급에서도.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그쵸? 얘가 문법으로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왔으니까 그럼 이 문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비문학이 3개가 되거나 4개가 되는 순간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그러니까 산문 위주의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얘를 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얘에다 중점을 두고 조금 더 많이 하겠다. 어떻게 덜 하는 거랑 많이 하는 거 반대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얘는 얘만큼 하고 얘는 좀 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난이도가 낮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낮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시험에서 뭐가 제일 문제였냐라고 그냥 총평을 한마디로 내리자면 지문의 길이가 길다 이거밖에 이제 내릴 수가 없어요. 문학에서 특히 문학에서 문학이 길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이렇게 긴 글을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해를 하지 또 어떻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법원직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남겨둬야 될 게 뭐라고요? 법원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형 문제를 포함한다. 수능형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적 이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깊이 파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상징적 의미를 이끌어내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답안을 도출할 때 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이런 질문은 없다. 그냥 지문에 다 적어놓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찾아. 그래서 지금 시험에 제 해설 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지문에 다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적혀 있는 것을 조금 꼬아서 냈을 뿐이지 법원직 문제의 핵심은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총평에서 제가 앞서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많이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푸셨다면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걸 찾았으면 됐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걸 틀린 거를 그냥 골랐으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또 생각을 이제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독해, 스토리라인,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추론적 사고에 힘을 쏟지 마시고 적혀 있는 내용을 활짝 그대로 인지를 해서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냐,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냐에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달아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푸신 것과 좀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것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법원직을 공부를 해야 되구나, 법원직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또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니까 그런 식의 공부 방향을 먼저 잡으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치시는 분들, 또 미래인지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수험생들, 또 더 나아가서 전국에 이제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셨던 많은 구급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훈 강사였습니다.